네, 이제 뭘 보시냐면요. 65쪽에 보시면은 뭐로 돼 있냐면은 5장이라고 돼 있죠. 예, 제5장에 전자력과 전자유도입니다. 예, 전자력과 전자유도. 예, 제5장입니다. 5장에 전자력과 전자유도라고 돼 있고요. 첫 번째가 제1장에 전자력이라고 돼 있죠. 예, 전자력입니다. 네, 그럼 전자력이라는 것을 읽어볼게요. 전자력이라는 것은요, 자기장 내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전자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전자력이라는 것은 자기장 내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전자력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 하면 요겁니다. 이렇게 뭐가 있냐면 도체가 있어요. 도체. 이렇게 도체. 쉽게 말하면 전선이죠. 도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도체, 즉 여기에 지금 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에 뭐가 흐르냐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서 뭐가 발생해요?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서 뭐가 발생하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R만큼 떨어진 요 점을 제가 어떤 임의점 뭐라 한다면 P점이라 한다면 그럼 이 P점에서의 자장의 방향은 즉 자장의 방향은 들어오는 방향일까요? 나오는 방향일까요? 다시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자체에서 뭐가 발생하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때 자기장의 모양 무슨 모양? 원형이라 그랬죠? 왜 원형이에요? 전선의 모양이 원형이니까 자기장도 원형으로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입체로 보셔야 됩니다. 입체로 보시면 그럼 이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R만큼 떨어진 요 점의 자장은 들어오는 방향입니까? 나가는 방향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요거는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나가는 방향이에요? 예,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쓰는 게 바로 앙페르 오르나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지가 뭐 같으면 전류 같으면 네 개는 자기장입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 그러면 이제 여기 자기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바닥이면 나오는 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360도 회전하죠. 돕니다. 여기에 빙글빙글 돌면 어느 쪽에 P점에서는 바로 손등이 보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럼 들어가는 방향 표시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항상 전기는 방향 표시는 두 가지 방향 표시가 있죠. 이렇게 생긴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들어오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하얀 자기장은 누가 맞는 거야? 이 하얀 자기장이라는 것은 이 도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이 하얀 도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안에 제가 뭘 넣은 거야?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제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즉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제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놈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이 도체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전자력이라는 건 뭐냐? 전자력이라는 것은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전자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서 뭐가 발생하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R만큼 떨어진 요 점에 자장의 방향, 즉 요 도체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요 점에 자장은 무슨 방향?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에 의해서 이것을 뭐냐? 들어간다 방향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얀 도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이 도체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힘을 받으면서 이 도체가 움직입니다. 이때 전자력이라는 것은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전자력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는 바로 뭐냐면은 전동기가 됩니다. 뭐가 되냐?
전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전자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는 바로 뭐냐?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이게 전자력입니다. 전자력이라는 것은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전자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도체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쪽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쪽, 즉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자력이고 전자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 장치가 바로 뭐냐? 전동기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전자력에 뭐로 되어 있어요? 전자력의 크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전자력의 크기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도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묻습니다. 즉 도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자력이 뭐죠? 전자력이라는 것은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힘을 전자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한 힘을 전자력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이 도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만큼이냐를 따진 게 바로 이 전자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도체에 작용한 힘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지에서는 도체에 작용하는 뭘 물어요? 힘이라고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 즉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한 힘을 전자력이라고 부르고 그 힘, 즉 결론적으로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이 도체에 작용하는 힘, 얼마만큼의 힘에 의해서 이 도체가 움직일 것인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전자력의 크기인데 시험지에는 전자력의 크기라고 묻지 않고 도체에 작용한 힘, 즉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한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힘에 의해서 이게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간에 이게 움직이냐면은 요만큼의 힘에 의해서 이 도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힘 F라는 것은요, 지금 적어드렸던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어차피 크기니까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더 나은 뭐예요? 자격증 시험 문제를 볼 때는요, 요게 순서가 바뀌면 못 푸는 문제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2학년 외우실 때 순서를 바꾸지 말고 이렇게 외우십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더 나은 공부를 할 때 조금 뭐예요? 편합니다. 2학년 외우실 때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원래는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이 꼭 I가 아니야. B가 될 수도 있고 L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중에 판매된 책은 이것을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F, B, I 이렇게 우리가 FBI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른 책에서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F, B, I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당장은 외우기는 쉽지만은 나중에 여러분이 기사 산업기사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기사 산업기사 하실 때 이렇게 외워버리시면요 습관이 무섭다고 계속 여러분이 만약에 F, B, I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습관이 무섭다고 다음에 기사 산업기사 할 때도 F, 이렇게 외워버립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문제를 풀 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요거 나중에 순서가 뭐야 바뀌어도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나중에 요 놈을 벡터로 나타내야 됩니다. 벡터로. 그럼 요거를 벡터로 나타내면 벡터는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환법칙 성립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벡터는 요 위치들이 뭐가 되면 바뀌면 안 됩니다. 왜? 벡터는 교환법칙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벡터로 표현할 때 그때 가서 좀 더 쉽게 우리가 뭐예요?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다는 겁니다. 뭐 지금 당장은 뭐예요? 아무 순서가 상관없이 어느 쪽이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지만은 나중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외울 때는 어차피 이야기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I는 뭐예요? 전류고 B는 자성밀도고 L은 전선의 길이입니다. 앞에 했던 거라 쓰진 않을게요. 다시 I는 뭐예요? 전류고요. B는 자성밀도고요. L은 전선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요 B라는 것은 바로 뭐냐? 요 B라는 것은 이 전류가 흐르는 도체하고요. 바로 이 자기장이 이루는 뭐냐? 각을 뜻합니다. 다시 요때 세타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이 도체하고 자기장이 이루는 뭐냐? 각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한 힘이 F는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식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요.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 있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있죠.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뭐냐?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바로 뭐냐 하면은 전동기죠. 예, 플레밍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뭐가 되냐?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전동기의 뭐냐? 원리입니다. 그럼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 왼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고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래서 뭐가 나오면 전동기 나오면 왼손, 왼손 나오면 전동기. 같이 기억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전동기고 전동기 원리가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앙페리의 오르나서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앙페리의 오르나서 법칙이라는 것은 뭘 알고자 할 때? 앙페리의 오르나서 법칙이라는 것은 뭘 알고자 할 때?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앙페리의 오르나서 법칙이었다면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걸 알고자 할 때 이걸 쓰냐? 기억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뭘 알고자 할 때 바로 요겁니다. 왼손 법칙이라는 것은 도체가 이거 볼까요? 자기장 내에 이거 쓸까요? 네. 즉 자기장 내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무슨 방향? 힘의 방향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힘의 방향을 내가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 왼손 법칙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앙페리의 오르나서 법칙이었다면 이번엔 뭐야? 자기장 내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내가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냐면은 왼손 법칙입니다. 그런데 책마다 다릅니다. 어떤 책에서는 지금 제가 적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된 책이 있고 어떤 책에서는 바로 전동기, 모타라 그러죠? 전동기가 회전, 즉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내가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된 책이 있어요. 그럼 책마다 저자의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저자는 바로 전동기가 돌아가는 회전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플레밍의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된 책이 있는 반면에 어떤 책에서는 바로 저와 지금 적어드린 것처럼 자기장 내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된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간혹 여쭤보시는데 우리가 전동기의 회전 방향이나 힘의 방향이나 다 같은 원리입니다. 즉 다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알고자 할 때 하는 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된 책이 있고 어떤 책에서는 도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하는 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된 책이 있는데 우리가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알고자 할 때나 바로 도체 작용 힘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나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플레밍 왼손 다 같은 겁니다. 도대체 뭐가 똑같냐면은
모다 있죠, 모다. 즉 모다는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다가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는 모다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냐에 따라서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모다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냐에 따라서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힘의 방향을 알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모다가 도는 회전 방향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레밍 왼손 법칙이라는 것은 전동기의 회전 방향 또는 힘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다는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 수가 있는데 모다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냐에 따라서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됐습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을 우리가 알면 모다가 도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 힘의 방향을 내가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 왼손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바로 플레밍 왼손 법칙의 원리를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요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자극 N극이 있고요. 이쪽에 자극 무슨 극이 있냐면은 S극이 있습니다. 그럼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러니 이것을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고 그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뭐냐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뭐라고 불러요? 자계, 자장,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때 이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낸 걸 자기력선인데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자속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자속이 있는 공간이 바로 뭐야? 자기장이 있는 공간, 자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다 같은 뜻인데 이걸 그냥 표현 막 바꿔서 쓰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뭐를 갖다 놓고 도체를 갖다 놓고 이걸 여러분이 돌리면은 발전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돌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를 여기에다가 제가 전기를 겁니다. 전기 이렇게 전압이라고 그러죠. 전압을 갖다 겁니다. 이렇게 전압을 겁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갈라요?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금 전압원은 이렇게 그린 게 직류전압원이에요, 교류전압원이에요. 직류. 그럼 직류는 교류와 다르게 뭘 갖고 있어요? 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긴 쪽이 뭐예요? 플러스가 되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선정하냐? 간단합니다. 전기를 많이 가진 쪽이 플러스가 되고요. 전기를 조금 갖고 있는 쪽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갈라요?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전류라는 것은 어디에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이렇게 뭐가 나오냐? 전기, 전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봅니다. 지금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뭐가 생긴 거야?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은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신기하게도 이 놈이 지가 알아서 빙글빙글 돕니다. 오른쪽이 돌 수도 있고 왼쪽이 돌 수가 있고 우선 이게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 전동기가 되는 거야. 그럼 전동기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가 있는 공간?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이놈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놈이 자기가 알아서 빙글빙글 회전한다는 겁니다. 그 모다는요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다가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 이 모다 회전 방향을 내가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 왼손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모다가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는 결국 뭐를? 이 도체가 즉 전류가 흐르는 이 도체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 거냐에 따라서
오른쪽이 되고 왼쪽이 됩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을 내가 지금 그러면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저울류가 흐르는 이 도체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냐에 따라서 모다가 도는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힘의 방향을 내가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냐? 왼손 법칙입니다.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 사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왼손이니까 이렇게, 이게 왼손 이렇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양을. 이게 플레밍 왼손 법칙입니다. 그럼 플레밍 왼손 법칙에서 이 엄지,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 사용법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데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이 각각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이걸 알고 가셔야 되겠죠? 첫 번째, 힘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요.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 사용법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게 뭘까 이게? 그럼 엄지가 가리키는 것은 뭐의 방향이냐? 뭘까요? 힘이고요. 이걸 뭐라 그러죠? 직계, 검지, 인지입니다. 그럼 직계, 검지, 인지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뭐의 방향이냐? 바로 자장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중지라고 부르죠. 중지입니다. 그럼 이 중지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뭐의 방향이냐? 바로 전류 방향입니다. 우리는 힘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플레밍 왼손 법칙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플레밍 왼손 법칙에서 각각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지는 힘의 방향이고요. 직계, 검지, 인지는 자장의 방향이고 중지가 바로 뭐냐? 전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자체가 바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제 뭐를 통해서? 각각의 손가락에 가리키는 것을 방향을 알았으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모다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냐를 따지면 바로 이 모다 도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 모다가 오른쪽으로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 즉 이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지를 따지면 모다의 도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힘의 방향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쓰는 게 플레 왼손 법칙이냐 이걸 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엄지는 힘이고 요거는 자장이고 요거는 바로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장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전류잖아요. 그럼 전류는 보세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는 흘러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면이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럼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바닥이야 등이야? 등이죠. 그러면 자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전류는 들어갑니다. 그럼 이 자기장 안에 이 도체가 받는 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바로 이쪽으로. 즉 이 아래쪽으로 뭐가 발생하냐 이런 식으로 이 아래쪽이 되겠죠. 이 아래쪽으로 뭐가 발생하냐? 힘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똑같아요. 요게 자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들어가는 거라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받는 힘은 어느 쪽으로 받는 거야? 바로 요 위쪽으로 이렇게 힘을 발생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가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이게 모다입니다. 잘 보시면 이쪽 면은 뭐예요? 밑으로 힘을 받죠. 이쪽은 올라가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다가 어느 쪽으로 돌까요? 이렇게 돕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이 도체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냐에 따라서 모다의 도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모다는 어느 쪽으로?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모다의 회전 방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의 방향을 아는 거죠. 그럼 힘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냐? 왼손 법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마다 저자가 똑같은 걸 쓰면 상관없는데 어떤 저자는 전동기 회전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저자는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플레밍 왼손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른 도체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냐에 따라서 모다가 도는 게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 즉 모다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제는 뭘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그냥 타이틀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다? 웬슨 법칙이다라고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봐두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이제 봐두시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요. 한번 풀어볼까요? 몇 쪽이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예, 교재 몇 쪽 보시냐면요. 74페이지 보시겠어요? 예, 74페이지입니다. 예, 74페이지 보시면 74페이지에 1번 한번 보시겠어요? 74페이지 1번에 전자력의 방향과 관계가 있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예, 전자력이란 뭐야? 전자력이라는 것은 자기장 안에 전류, 즉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한 힘을 전자력이라고 부르고 그 힘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다? 웬슨 법칙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2번. 자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의 방향은 어떤 법칙으로 정하냐라고 물었잖아요. 우리 힘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플레밍의 무슨 법칙? 웬선 법칙입니다. 그다음 3번에 보시면요. 플레밍의 웬선 법칙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물었잖아요. 우리 플레밍의 웬선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무슨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75쪽에 넘기시면은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전류 방향을 나타내는 손가락을 물었네요.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우리가 전류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바로 뭐예요? 중지에 해당하는 거죠.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전자력을 응용한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가 전자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 전동기가 됩니다. 답 1번. 그다음 문제 6번. 6번은 계산 문제네. 풀어봐야 되겠죠? 예, 6번 보실까요? 예, 6번 보십니다. 6번을 보시면 6번이 뭐냐? 자석 밀도가 주어졌는데 자석 밀도가 얼마? 2라고 주어졌고 길이가 주어져서 길이가 얼마? 20cm라고 주어졌고 각도가 주어졌는데 얼마? 60이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주어졌는데 전류가 몇 암페어? 5암페어라고 주어졌을 때 이때 자기장 안에 도체에 작용하는 힘을 물었네. 그럼 자기장 안에 도체에 작용의 힘이 전자력의 크기죠. 근데 힘은 문제는 이렇게 전자력 크기라고 나오지 않고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의 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 작용 F라는 것은 순서 바꾸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보자 그랬어요? I, B, L에 무슨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웃으십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I 값은 얼마죠? 5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B 값은 얼마고? 2 이렇게 주어져. 길이가 얼마? 20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의 단위는 뭘 쓰는 거야? 메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값은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항상 전기는 무조건이야. 항상 전기는 무조건 무슨 단위? 기본 단위를 원칙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 길이 단위가 메타지 10m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요 놈을 버립니다. 근데 단위를 버릴 땐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요 놈이 갖고 있는 수치만큼 곱하면 얼마?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네. 네. 그럼 이제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죠. 그 다음에 사인 이제 뭐가 되냐? 세타 몇 도가 되죠? 60도인가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얼마? 예. 어떤 계산기는 이렇게 된 책이 어떤 게 이렇게 나오는 계산기가 있을 거예요. 루트 3. 근데 루트 3이 얼마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계산기 차이법입니다. 어떤 계산기는 루트 3이라고 돼 있고 어떤 계산기는 1.733으로 된 계산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차이는 없고요. 혹시라도 요즘 시중에 판매된 계산기가 거의 많이 쓰는 게 있죠. 뭐 회색 지표로 생긴 건데 계산기 터도 루트 3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SD 변환키라고 있어요. 그 SD 변환키 누르면요. 요게 어떻게 루트 벗겨져서 1.733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SD 변압기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이렇게 나온 것을 SD 변압기 누르면은 이렇게. 요즘 계산기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냥 보기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해하신 분은 루트 3이 이거네 하고 하신 분은 그냥 답을 짰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루트 3 여기 나왔는데 루트 3이 나왔는데 해서 또 없는 건지 알고 계신데 혹시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풀었던 것 중에 보기 없으면요 SD 변환키 눌러주면 이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특수키니까 알아두셔도 유형이 써먹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6번 다 몇 번이냐? 3번이요. 네, 하나 뜹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6번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뭘 보시냐? 요걸 한번 보실까요? 쭉 다시 내용 설명해야 되겠죠? 이쪽이냐면은 69쪽인가요? 69쪽에 보시면 네 번째 해가지고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몇 번이냐면은 4번입니다. 4번. 우리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바로 전선과 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두 놈 사이에. 그래서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 힘이라는 것은 전선과 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요걸 제가 A도체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A도체에 제가 뭐를 흐르냐면요. 전류를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온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A라는 도체에 뭐를 흘러요? 전류를 흐릅니다. 그럼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서 뭐가 발생해요?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전선으로부터 얼마만큼? R만큼 떨어진 요 점에서의 자장의 방향은 들어오는 방향일까요? 나오는 방향일까요? 요거하고 마음을 칠 겁니다. 들어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 다시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R만큼 떨어진 요 점의 자장은 들어오는 방향일까요? 나오는 방향일까요? 그죠. 자장의 방향을 알고자 쓰는 게 앙페르 오르나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류가 되면 이게 자기장. 여기서는 손바닥이고 이게 입체입니다. 돕니다. 돌면서 요 점에 손등이니까 무슨 방향이 돼요?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요 A라는 도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자기장은 누가 만든 거야? A라는 도체가 만든 거죠. 그럼 A라는 도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안에 또 다른 전류가 흐르는 B라는 도체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 도체를 제가 편의상 I2라고 잡을게요. 그럼 A라는 도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안에 또 다른 전류가 흐르는 B라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이 도체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자력이라고 부르고 그 전자력의 크기 F는 어떻게 돼요? 즉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힘 F는 어떻게 될까요? 순서 바꾸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얼마? IBL에 무슨 세타냐?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요걸 제가 A도체, 요걸 B도체라고 하면서 전류를 원투로 잡았잖아요. 그럼 제가 요 B라는 도체의 작용 힘을 요것도 2니까 편의상 제가 의미 없습니다. 그냥 2라고 잡을게요. 그럼 이 공식이 바로 어디야? 이 힘이 바로 어디? B라는 도체에 작용한 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B라는 도체의 B라는 도체의 작용 힘을 제가 F2로 잡았으니 이 I는 무슨 전류일까요? A 전류, B 전류. 지금 B라는 도체의 작용 힘을 보니까 이 I가 무슨 전류냐면은 2가 되겠죠. 그럼 이 B라는 것은 바로 누구? 이 자기장인데 이 자기장은 누가 만든 거야? A가 만든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제가 이것을 편의상 이것을 원이다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입니다. 그 요 길이라는 것은요. A 도체의 길이든 B 도체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니까 그냥 원투 구분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L이 들어가고요. 요때 요 세타라는 것은 바로 전류가 흐르는 도체하고 자기장 이루는 각이 몇 도일까요? 입체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삥 돌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전류가 흐르는 B도체하고 자기장 이루는 각도 몇 도? 직각 90도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여기에 몇 도를 넣는 거야? 90도를 넣는 겁니다. 그럼 코사인 90은 얼마가 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코사인 90은 무슨 사인 90이죠? 예, 제가 또 잘못 설명드렸네. 사인 90이죠? 그럼 사인 90은 얼마가 될까요? 그쵸. 요거는 바로 1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이것은 I2에다가 B가 바로 자석밀도죠. 그럼 자석밀도는 우리가 자석밀도 기억나? 자석밀도는 단위 면적당 나오는 자기력선 수 또는 자석밀도라는 것은 뮤 곱하기 즉 뮤 곱하기 뭐요? H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요 뮤가 만약에 진공 공기 중일 때 이거는 뮤 제로가 되고요. H가 바로 뭐냐? 자장의 색이죠. 그게 원투. 이 자기장이 A 도체니까 이걸 제가 원 잡을게요. 원. 이거에 뭐냐? L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걸 씁니다.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다시 쓰시면 뭐예요? I2가 되는 거고요. H가 바로 요 A란, 즉, 요 H라는 것은 자장의 색이죠. 자장의 색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의 자장의 색입니다. 맞나요? 네. 그럼 보세요. 지금 이와 같은 도체로부터 거리가 얼마? R만큼 떨어진 요 점의 자장 H를 뜻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셨던 거죠. 아주 긴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의 자장의 세기가 뭐야? 무한정 직선. 그 무한정 직선 도체한 자장의 세기가 얼마야? 기억나시나요? 2파이 뭐의 R에 H1이라는 것은 바로 요거 누구? A 도체에서 만든 거니까 이거 편의상 전류를 이제 I잖아요. I인데 무슨 전류다? 원의 2요. 원이 되겠죠? 원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요 놈을 또 다시 씁니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결과가 중요합니다. 예, 이걸 다시 쓰시면은 뮤 제로가 얼마? 4파이 곱하기 10의 7승이죠. 요거에 이제 뭐가 되시냐면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공식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요거에 되죠. 예. 여기서 누구 날라가요? 날립니다. 누구 날라가죠? 요 파이 날라가죠? 요거를 얼마? 2로 약분시키면 이거 얼마 나와요? 2가 남잖아요. 그래서 남는 걸 적습니다. 요걸 남는 걸 적으면 뭐가 남게 되냐면은 뭐분의 R분의 2에 I1 곱하기 I2 맞죠? 그 다음에 L 들어가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우리 힘의 단위로는 뭘 쓸까요? 뉴턴입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 또 요렇게 쓴 공식도 있어요. 참으로 보면 이 공식도 예.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모르는데 왜냐하면은 식은 이렇게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 여러분 이 두 가지 같이 기억하셔야 한 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이 두 가지씩이 중요한 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해. 이 두 가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행도체 사이의 작용 힘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바로 평행도체 사이의 작용 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잘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는 보세요. 요 놈은 단위를 뭘로 물었어요? 뉴턴으로 물었고요. 요것은 단위를 뉴턴 퍼 메타로 물었습니다. 그럼 단위를 뉴턴으로 물었느냐, 뉴턴 퍼 메타로 물었느냐의 차이야.
그러면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겠죠. 잘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길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갔죠. 그러면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런데 요 놈은 길이로 나눴기 때문에 뭐가 빠졌어요? 길이가 빠져 보이죠. 그래서 문제가 단지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물으면서 단위를 뉴턴으로 물으면은 요 놈이 정답이고요. 뉴턴 퍼 메타를 물을 때는 요 놈이 정답입니다.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뉴턴으로 물으면 요게 정답, 뉴턴 퍼 메타를 물으면은 요게 정답입니다. 알아둡니다. 네. 요식.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공식은 B도체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A도체에서 자기 힘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공식은 똑같습니다. 왜냐? 두 도체 사이 작용 힘이니까 힘이 단지 이렇게 작용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한 개만 기억하면 한 개만. 어차피 동일한 공식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바로 평행도체 사이 작용하는 힘 공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몇 쪽에 있냐면은 70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에 힘의 크기를 힘의 크기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그럼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라는 것은 거리의 뭐예요? 비례 반비례. 반비례하고 전류 곱의 뭐예요?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거리의 뭐하고 반비례하고 두 전류 곱의 뭐하냐? 비례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요게 이제 뭐 아까 제 말씀이 몇 페이지라 그랬죠? 바로 70페이지죠. 70페이지에 가로 2번 힘의 크기를 설명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솔직히 이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69쪽에 보시면은 가로 1번에서 힘의 방향으로 돼 있죠. 그 힘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뭐로 돼 있냐? 두 번째 해가지고 가로 2번에서 힘의 크기라고 돼 있죠. 네, 여기에다 별표 하나 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 공식보다는요, 제일 중요한 게 평행도체 사이 작용 힘의 방향, 힘의 크기가 아니라 힘의 방향이랬죠. 죄송합니다. 예. 예,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1번, 가로 1번이죠. 죄송합니다. 예, 가로 1번. 바로 뭐의 방향이야? 힘의 방, 이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다 뭘 해주셔야 하는 거야? 별표를 하나 치십니다. 별표. 그러니까 평행도체 사이의 작용 힘은 요만큼의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어느 쪽으로 힘이 작용, 즉 힘의 방향이 뭡니까? 요게 바로 중요해요. 여기에다가 별표를 칩니다. 그럼 첫 번째가 전류의 방향 같으면 무슨 작용? 흡입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예, 증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요 A도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은 요 방향이 된 거 맞죠? 맞나요? 이번에 주제 B로 봅니다. 이번에 제가 요 B라는 도체에 뭐를 넣어요? 전류를 흐릅니다. 그럼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자체에서 뭐가 발생하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B라는 도체로부터 거리가 얼마? R만큼 떨어진 요 점의 자장은 들어오는 방향일까요? 나오는 방향일까요?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암페르 오르나서죠. 그럼 이게 전류가 되면 이건 자기장. 그 이쪽에서는 바로 손바닥에 보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방향.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럼 내가 이 B라는 도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안에 또 다른 전류거리는 A라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이 도체에서 어떤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전자력이라고 부르고 얼마만큼의 힘이 발생하냐? 요만큼이 발생합니다. 그럼 힘의 크기는 요만큼인지는 알겠고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 A 도체나 또는 B 도체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 것이냐? 즉 힘의 방향을 내가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 윌슨 법칙입니다. 그러면 A라는 도체는 어느 쪽으로 제가 즉 A라는 도체의 작용 힘은 요만큼이면서 힘의 방향을 따집니다. 잘 보시면 이게 뭐야? 힘. 요게 자장, 이게 전류죠. 그럼 잘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자장이잖아요. 그 들어오는 거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류는 어떻게 돼요? 보세요. 요게 자장이고 전류가 지금 올라가죠. 이게 전류니까 이게 자장이고 전류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적힙니다. 그러면은 이 도체가 받는 힘은 어느 쪽으로 받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뭐가 발생하냐? 힘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A라는 도체는 요만큼의 크기가 있고 이쪽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방향. 이번에 B 도체 봅니다. 그럼 B 도체도 반드시 요만큼의 힘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어느 쪽으로 힘이 받느냐? 힘의 방향을 씁니다. 그러면 힘, 자장, 전류. 이게 자장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나온 거였다면 이게 자장 나온 거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떻게 전류가 이 꺾입니다. 그러면 힘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뭐가 발생하냐? 이렇게 우리가 힘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B라는 도체는 크기는 요만큼이면서 힘의 방향은 이쪽으로 당긴다는 거야. 그럼 볼까요? 잘 보시면 지금 A라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 방향과 B라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 방향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러면 전류 방향이 같을 땐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서로 붙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럼 붙은 건 흡입력, 반발력. 흡입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요. 전류 방향이 같으면 두 개는 무슨 작용? 흡입력이 작용한다를 뜻한 겁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전류 방향이 다르면 뭐가 이것은 반발력이 작용한다. 네, 알아두고요. 그 다음 뒷장 넘기시면 세 번째, 왕복도체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70쪽입니다. 디귿 부분에 왕복도체에다가 밑줄 치고 왕복도체일 때는 무슨 작용? 반발력이 작용한다. 도대체 뭐냐? 우리 왕복도체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왕복도체라는 것은 뭐냐? 왕복도체라는 것은 이게 왕복도체죠? 갔다 오는 게 왕복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럼 점사. 또 연론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전류 방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면하고 이 면은 전류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러면 전류 방향이 다르면 흡입력, 반발력. 반발력이라고 방금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복도체가 나오면 전류 방향은 무조건 반발력입니다. 그래서 왕복도체가 나오면 힘의 방향은 반발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릴 보시면 정사각형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즉 정사각형 도체에다가 밑줄 치시고 무슨 모양? 원형이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즉 정사각형. 이게 지금 어떤 분이 어제 야간에 수업 들은 어떤 분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말씀하길래 이겁니다. 이거. 예. 혹시 또 야가분처럼 궁금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야. 이거 너무 크게 그렸나요? 이겁니다. 이거. 모양이 좀 안 나왔는데 대충 뭐 이런 꼬은 거 있죠. 이겁니다. 이런 모양을 뜻한 거, 이걸 뜻하는 거 이런 거, 이런 모양입니다. 그 문제는 이와 같은 정사각형 도체에 제가 뭐를 넣어요? 엄청난 전류를 흐릅니다. 고전류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정사각형 도체에 엄청난 전류를 흘립니다. 그러면 이때 이 도체는 무슨 모양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찾아보죠. 보세요. 이 전류 방향과 이 전류 같아 달라요? 다르죠? 흡입력, 반발력. 반발력이 밀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류 방향과 이 전류 방향 같아 달라요? 다르죠? 흡입력, 반발력. 반발력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럼 양쪽에서 다 밀어내죠? 그 양쪽에서 다 밀어내면은 요거는 어떤 모양의 흡사하냐면 이와 같은 원형 모양이 흡사해집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도체에 엄청난 전류가 흐르면 무슨 모양이다? 원형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답을 고릅니다. 그래서 70점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뭐 시간이 좀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5장 최대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드리고 다음 주는 그러면 올수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오늘 금요일인가요? 아, 그럼 다음 주 화목이겠네요. 제가 이제 날짜가 뭔지 몰랐죠. 다음 주는 화목입니다. 예, 그 시간표상 있는 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